FPGA 내부에는 수많은 CLB와 블락램, DSP,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인터커넥트가 있습니다. 이들 중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블록은 CLB와 블락램으로 이들을 온칩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는 보통 수십에서 수백 메가비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크기는 가로가 64, 세로가 64 픽셀이며 픽셀당 1바이트로 표현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해 한 프레임을 저장해야 한다면 프레임당 4kB의 메모리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가로가 5000, 세로가 5000 픽셀을 갖는다면 25MB의 메모리가 요구됩니다. 비트로 환산하면 200MB가 필요하므로 FPGA의 온칩 메모리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FPGA의 온칩 메모리 용량 한계를 극복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 DDR 메모리를 활용하게 됩니다. DDR 메모리 기술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기술적 특성은 성능, 전력 소모, 비용 등 설계의 핵심적인 트레이드 오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계자는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따라 가장 적합한 메모리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FPGA와 DDR 메모리 간의 인터페이스는 수많은 핀에서 고속 신호의 지연 시간을 정밀하게 일치시켜야 하는 복잡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PGA 벤더사들은 표준화된 IP 코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IP 코어는 메모리 초기화, 뱅크 관리, 명령 재정렬, 오류 정정 코드 등 고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복잡한 하위 레벨의 기능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FPGA의 DDR 메모리 컨트롤러는 크게 컨트롤러와 물리계층으로 나뉩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로직으로부터 들어오는 읽기 및 쓰기 요청을 받아 표준에 맞는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명령 재정렬 및 버스트 트랜잭션 결합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며 메모리 리프레시와 같은 프로토콜 타이밍을 처리합니다. 물리적 계층인 파이는 FPGA 내부와 외부 메모리 칩 간의 고속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담당합니다. 고속 I/O 블록과 캘리브레이션 로직을 포함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FPGA와 DDR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신호, DQ와 데이터 스트로브, DQS 간의 타이밍 정렬을 최적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내부 지연 요소를 조정하여 DQS 신호의 최적 샘플링 지점, 즉 데이터가 가장 안정적으로 읽히는 데이터 I의 중심을 찾습니다. DDR 인터페이스에서 캘리브레이션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PCB 레이아웃에서의 부적절한 종단 처리나 DQS상의 문제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이러한 PCB 트레이스의 길이 불일치, 임피던스 부정합, 신호 반사 등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호 왜곡을 보상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교한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이 적용되더라도 근본적으로 불량한 PCB 설계는 성공적인 캘리브레이션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FPGA 벤더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세한 PCB 설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CB 설계 단계부터 신호 및 전력 무결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FPGA에서는 벤더에서 제공하는 IP를 이용해 외부 DDR와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IP를 사용함으로써 설계자가 데이터 시트를 일일이 분석하며 복잡한 컨트롤러 로직을 직접 설계하는 수고를 덜어주며 전체 개발 프로세스의 난이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FPGA에서 DDR 구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대역폭을 알아야 합니다. DDR은 보통 메가 트랜스퍼 퍼 세컨드로 속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데이터 비트 수를 곱한 값이 대역폭이 됩니다. 채널은 FPGA 메모리 컨트롤러와 DDR 메모리 간의 독립된 데이터 패스를 의미합니다. 즉, 두 개의 채널은 두 개의 독립된 64비트 데이터 버스를 의미합니다. FPGA와 DDR 간 실제 전송 효율은 이론적인 대역폭 대비 실제 데이터 전송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커맨드 오버헤드, 버스트 랭스, 액세스 패턴, 리프레시 사이클, 어드레스와 커맨드 버스 턴어라운드 등의 원인으로 인해 효율이 100%가 되지 못합니다.
DDR4를 기준으로 효율은 60에서 80% 수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필요한 대역폭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대역폭을 갖도록 FPGA와 DDR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FPGA와 DDR 연결에 두 가지 방식의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플라이 바이 토폴로지는 DDR을 하나의 레이어에 배치하고 컨트롤러에서 각 DDR 칩을 순차적으로 지나가며 연결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DDR3과 DDR4의 표준으로 라우팅이 쉽고 최적의 신호 무결성을 제공하지만 보드 공간이 많이 요구됩니다. 크램셀 토폴로지는 두 개의 DDR 칩 그룹이 컨트롤러 양쪽에 조개 껍데기처럼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각 그룹이 별도의 신호선을 사용하며 신호가 양쪽으로 분기되어 연결됩니다. 더 많은 칩을 연결할 수 있고 대역폭 확장에 유리하지만 PCB 설계가 복잡하고 신호 무결성 관리가 어렵습니다. FPGA와 연결할 DDR은 DIMM 형태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DIMM은 여러 개의 DRAM 칩을 회로 기판 위에 탑재한 메모리 모듈을 가리키며 컴퓨터나 노트북에 주로 사용됩니다. DIMM은 수백 개의 I/O 핀이 요구되고 PCB 설계 시 트레이스 길이 매칭 및 임피던스 제어 등의 복잡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FPGA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DDR 컴포넌트를 대역폭에 맞게 여러 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지금까지 FPGA에서 DDR 메모리 연결이 필요한 이유와 고려 요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PGA 온칩 메모리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 DDR 메모리 연결이 필요합니다. DDR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대역폭을 확인하여 적절한 토폴로지와 DDR 모듈 구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FPGA 각 벤더사는 DDR 연결을 위해 IP 코어를 제공하며 설계자는 IP 코어를 활용해 DDR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IP를 활용해 DDR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